이번 영상은 1억대 집이에요. 수도권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경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외곽에 있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차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어떤 도심 생활도 즐기면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도권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 외관 상태나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땅이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땅 사용에 대해서 어떤 그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30503이고요. 감정가는 2억 6천, 최저가는 한 번 더 유찰, 한 번 1회 유찰돼서 1억 8천이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뭐 1800, 그리고 주택이고 보존 등기일이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지 이제 대략 딱 5년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외관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뭐 손보거나 외관상, 그죠? 외관상 손보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신축, 그러니까 한 5년 이내 그런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어떤 수리비나 이런 부담이 사실 좀 덜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10년 차 넘어가면 이제 건물도 그렇고 어떤 추가적인 수리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0년 차, 뭐 30년 차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노후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 차, 뭐 30년 차 해갖고 오래된 건물을 그 낙찰을 받잖아요. 그만큼 싸게 받습니다. 왜냐면은 수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갖고 전부 다 감안해서 이제 입찰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게 낙찰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현장이나 이런 점검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땅은 113평으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썸네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장독대나 이런 걸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마당도 좀 꽤 잘 가꾸고, 그런 식으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평수예요. 100평이 넘어가면. 그죠? 그리고 이제 건물은 35평이에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 위치는 경기 여주에 있는 거예요. 여주 연라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일자는 9월 4일이에요. 지금 영상을 9월 2일 날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1회 유찰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틀 정도 여유가 남았는데 아마도 추가 그 유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상관없는 거죠. 날짜가 뭐 임박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유찰 가능성 때문에. 전경입니다. 전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물 외관이나 이런 게 뭐 특이할 건 없고요. 조경이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펜스도 이렇게 쳐져 있네요. 그쵸? 그리고 입구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입구가 이제 나무 어떤 우드색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밤에 되면은 이런 조경이 아마 켜질 건데, 이런 조경이 이제 건물 외벽을 비추니까 밤에는 좀 더 분위기가 은은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출입문이고 전면이 이렇게 돼 있다. 1층하고 2층. 자, 측면에서 보면은 저 여기 들어가는 입구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구 쪽에는 전부 다 이제 세면으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단점이 LPG를 쓴다는 거예요. 연료를. 그래서 뭐 도시가스에, 이거 LPG 연료통이죠. 그래서 도시가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거주할 때 연료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도시가스는 들어오더라도 관리비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주 비용을 절약하는 거는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면 사진이고요. 후면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외관상 뭐 크게 하자가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죠. 이제 연식이 좀 5년 차이고, 그리고 집 앞에 펜스도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잘 쳐놨네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전부 다 펜스잖아요. 흰색으로 이렇게 다 펜스를 쳐놨다. 앞마당도 꽤 넓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수도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텃밭을 가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화단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평이니까 사실 100평, 11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건물이 30평 정도, 그러니까 30평이 이제 위로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은 한 15평
20평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80평, 8, 90평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앞마당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마당이 넓으니까 이런 점은 이제 뭐 전원생활 하기에는 좀 좋죠.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는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단층, 뭐 2층짜리 주택이 있고, 그런 시골스러운 느낌의 어떤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권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도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맹지가 아니라 도로에 이제 접해 있습니다. 이제 도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아스팔트나 이제 세멘 도로죠. 그렇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권 같은 경우는 맨 왼쪽에 여기 이제 본권 그 대지에 대한 어떤 필지거든요. 그래서 땅 모양도 직사각형으로 잘 빠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지분도 마찬가지로 경매로 나왔다. 그래서 낙찰받고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평면도인데요. 평면도를 보면은 아까 여기 그 땅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의 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경매 물건이죠. 그래서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1층이 이제 보면은 현관, 아까 이렇게 현관이 들어가면은 이 왼쪽으로 방이 있고요. 오른쪽 화장실.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주방이 있고 거실. 그러니까 1층은 아무래도 이제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데크가 뭐 이거 베란다가 좀 크게 빠졌네요. 그래서 구조는 1층에 이제 방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빠졌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잠을 잘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2층. 그래서 2층에는 방이 하나, 두 개, 화장실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코니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총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되면은 뭐 4인 식구, 5인 식구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애들 있는 같은 경우는 애들을 위로 보내든가 아니면 아래로 보내요. 보통은 이제 위로 보내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들이 1층에 거주를 하고요. 그래서 4인 식구 사는데 충분한 평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임차인 현황은 뭐 지금 조사된 임차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낙찰받고 추가로 뭐 물어주거나 그런 물건은 없어 보이는 안전한 물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입니다.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본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꽤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좀 더 확대를, 좀 더 축소를 해보면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산업단지, 그리고 남효주 IC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으로는 이제 해슬린 나이 브릿지 CC,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 CC, 여기 같은 경우 뭐 골프장이나 아니면 이제 겨울에는 스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골프장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 아울렛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여주 JC가 있네요. 그래서 중부랑 그 다음에 영동이랑 만나는 지점이라 그 차가 있다고 하면은 외곽으로, 경기도 외곽으로 좀 빠지기도 쉬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이제 필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단점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인근에 이런 골프나 이런 골프장이 잘 돼 있어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또 어떤 괜찮은 위치죠. 그리고 시내에서는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주시청이랑 여기가 이제 여주역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시내에서 차로 14분 거리예요. 14분 거리니까 조금 멀긴 하더라도 차가 있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주 종합운동장, 여주역도 있고요. 여주대학교, 그 다음에 여주 IC, 영동, 남여주 IC도 이렇게 보이고요. 좌우로. 그리고 이쪽으로는 서여주 IC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땅 그 본권에 대한 시세가 좀 중요한데요.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땅이 190평, 건물이 36평. 그러니까 건물이 이 동네 자체가 건물이 이제 작게 지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층에는 이제 20평 정도에서 거실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2층에는 아까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짓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5년, 그러니까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추가 수리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양광 설치했고 항토 벽돌방 아궁이 찜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추가 수리 비용 부담이 있는 15년 인체인데,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은 지 한 4년 5년이니까 그 이보다는 낫죠. 그래서 땅값만 보자고 한다면 평당 이제 189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인데요.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편차가 좀 심해요. 이게 이제 본권이 있고, 그래서 본권에서 지금 얘도 이제 좀 안쪽에 있는 어떤 땅이거든요. 근데 2023년 3월경에 땅이 118평으로 매매가 4억 4천에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376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랑 비교했을 때 거의 땅값이 2배 가까이 되죠. 189만 원인데 376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새로 가서 이제 그 공부상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인근의 이제 부동산 탐문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시세를 파악해야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시골집이 이래요. 본건이 여기 있고, 또 이제 실거래가를 보면은 이쪽 안쪽으로는 여기는 이제 194만 원에, 그러니까 아까 매물이랑 비슷한 가격에 실거래가 찍혔죠. 이거는 24년 최근이에요. 24년 7월. 그리고 앞에 거는 23년도에 이제 그 찍혀 있는 거고요. 보시면 23년 3월에 요거는 거래가 된 거고, 이거는 24년 7월에.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비싸게 된 게 지금 거의 이제 100만원 후반대가 나온 매물이랑 실거래가 찍힌 게 비슷하죠. 근데 376만원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단독이고, 혹은 이제 그 건물이 새 거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익률로, 그러니까 이제 연면적이 그건 아니겠군요.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때려서 이렇게 매매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연면적이 41평이니까 비슷합니다. 그 어떤 건물 면적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아니면은 뭐 건물이 완전 새거든가 건물값을 많이 쳐주는, 그래서 그렇게 거래가 됐는지 뭐 당사자 간의 거래니까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게 시골 좀 외지에 있는 단독주택의 어떤 시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나 인근 부동산 탐문 조사가 필수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모르는 채로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평당 얼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물이 얼마짜리 나와 있고 알고 가서 이제 조사하는 거랑 또 다르죠. 그래서 평당 194만원에서 376만원인데, 지금 본권 같은 경우는 땅이 113평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세가 2억 1000에서 4억 2천까지입니다. 근데 4억 2천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얘도 감정가가 보시면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8천이지. 한번 볼까요? 감정가가 2억 6천이거든요. 최저가가 1억 8천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시세가 뭐 3억, 4억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1억 후반대로 좀 책정이, 그러니까 2억 초반, 그러니까 감정가가 2억 8천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땅값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튼 현장 조사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거를 보면 이제 최종 이제 총평이에요. 총평.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보면 수도권에 1억대이고 감정가 대비 좀 최저가가 8천만원 정도 저렴해진 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1억대이고 수도권이고 2층 주택, 그리고 5년차 건물, 그래서 수리비 부담이 조금 적은 게 또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수도권에서 전원생활하고 취미생활, 옆에 이제 CC가 있으니까, 골프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취미생활 겸 세컨하우스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거주지를 좀 옮길 생각으로, 애들 생각이나 요새 이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반려견을 뭐 한 마리가 아니라 서너 마리, 몇 마리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도권 근교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 어떤 반려견, 반려묘를 됐고, 이게 땅이 크잖아요. 그렇게 그 아까 펜스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하게 앞마당에서도 산책을 할 수 있고, 전부 시골이니까 그래서 이제 뛰어놀기는 좋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반려교,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나 강아지 등.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해당 가격도 뭐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좀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되면 30% 해갖고 거의 이제 한번 떨어지면 반토막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가가 2억 6천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되면 지금 이 가격이 안 되고 아마도 1억 3천까지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억 8천에서 한 번 더 떨어지면 3천만 원 정도가 더 까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다려 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가격도 보면은 그 아까 189만원 평당 잡았을 때도 2억 2천인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더라도 지금 한 4천만원 싸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단순 계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참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억대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